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3장 건축 절차입니다. 책 372쪽이죠.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건축 절차, 기본 절차만이 아니라 건축에 관한 민원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좀 참고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먼저 큰 목차를 보시면 1절 건축위원회 등이 있고 2절 당연히 2, 3, 4절은 기본 절차이죠. 허가 신청 넣어서 3절 허가를 받고 4절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5절 허가받은 대로 건축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국토계획법에서는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또 사용승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제1절 건축위원회 등 굵은 1번 건축위원회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대부분 그 위원회의 심의, 최종 심사를 거쳐 주요 계획이나 정책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발법, 도시정비법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은 건축위원회, 주택법, 농지법에도 각각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장형, 동그라미 1번, 373쪽이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제정하기 위해서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있고 중앙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있다. 그런 거죠. 동그라미 2번, 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청에서 허가받았으면 1년 내 착수해야죠. 그건 앞에 보신 거였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쳤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2년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년까지는 유효하다. 괄호요. 2년 둔 이유는 괄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 건축법 내의 개정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현재의 주변 환경과 건축법 내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그 각각의 전문가위원회가 있는데 각각의 세부적인 여러 위원회가 또 있겠죠.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그중에 이제 특별한 위원회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다음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에만 둡니다. 2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 시군구에만 둡니다. 3번 그밖에 건축계획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비에 대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굵은 2번 국토부에만 두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줄여서 분쟁위원회라고 하는데 우선 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어디에? A와 B 사이에 개인 간의 다툼이 생겼어요. 여기 10집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아파트 건설을 한다고요. 근데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10집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 쩍쩍 갈라지고 벽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에 대해서 당신들 터파기 터막기 그런 공사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집 벽 다 깨지게 됐다. 와서 빨리 배상하고 고쳐라. 라고 얘기하면은 B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라고 해서 고쳐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곳들도 가끔 있을 거잖아요. 글쎄요. 거기 왜 벽이 쪼개졌대요. 6개월 전에 아르헨티나 지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 속 터지죠. 그래서 이것 갖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으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죠.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법 판사의 판결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인 거죠. 자, 그런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워낙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다툼, 분쟁에 대한 위원회죠. 분쟁위원회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A 한 분이 한쪽에서 답답해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버티고만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떻게 된 건데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건 이러이러하네요.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건 B한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답답한 A 한 명이 와서 상담 신청해서 상담받은 거라고요. B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B도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이제 이쪽 전문가들이 이제 여기 상담 신청 들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상담 신청에 들어와서 우리가 상담을 합니다. B 당신들도 우리가 판단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끝에 알려주게 됩니다. 결론을 내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B도 합의를 하면, 그러면은 둘의 합의가 된 거죠.
합의를 하면이라는 게 결국 그 이쪽에서 제시한 안에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에 B도 사인을 하면 기명, 날인을 하면 A, B의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요. 또 다른 경우로는 A와 B가 우리끼리 그만 싸우자. 전문가들한테 맡깁시다. 맡길 튀어? 맡기자. 따를 튀어? 따르자. 그래서 A와 B가 전문가들에게 맡기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사인할 필요가 없죠. 사인은 이때 이미 했으니까 사인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둘의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로만 가지 않으면,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이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한, 기본권이 있잖아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 가면 이건 다 수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담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정신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담 내주는 것을 조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자라고 한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재정신청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 그러니까 결재할 때 그 제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결론을 뭐 재정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름을 더 급을 갖춰서 재정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짜만 남았죠. 날짜가 어떻게 되고요? 60일, 15일, 120일, 60일입니다. 60일, 15일, 여기는 120일, 60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선 여기는 초점 두 가지죠. 조정신청, 재정신청, 그 단어를 구분하는 것과 사인을 끝에 하냐 안 하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날짜까지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2-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에 분쟁위원회를 둔다. 동그라미 2번 분쟁위원회는 다음에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한다. 그러니까 1번부터 7번 있는데요. 뭐 읽을 거 없이 옆에 있는 그 그림이면 됐죠.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끼리의 분쟁, 인근 주민끼리의 분쟁, 전문기술자끼리의 분쟁, 관계자 주민 사이의 분쟁, 주민과 기술자 사이의 분쟁, 기술자와 관계자 사이의 분쟁 등에 대해서 조정, 재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은 이 업무를, 이거 아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2-10번 조정과 재정, 동그라미 1번 분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 그러니까 15명 정도까지가 그러니까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건마다 요거는 요 건에 대해서 하실 분 이렇게 모여서들 하세요. 또 이 건 들어왔습니다. 요 건들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그 건마다 정하는 거죠. 조정은 3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한다. 동그라미 2번 조정 신청은 상담 신청이니까 1인 이상이 하고, 재정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한다. 분쟁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으면 그러니까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알린다. 이건 같이 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B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A 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았으면 60일 이내에, 재정 신청 받았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3번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죠. 소송으로 가는 거지. 이건 다 스톱, 없어져 버리니까 중단,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잠깐 멈춤이 아니라 아예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는 거죠. 조정 중에 절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린다. 4번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그러니까 지체 없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했으면 그러니까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 날인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가 됩니다. 다음 쪽 계속해요. 동그라미 5번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120일 안에 했죠.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그 뜻입니다. 당사자 쌍방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처리된 때에는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재정령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사인할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합의가 된다.
2-3번. 돈 들죠. 돈 드는데 이거 우리 세금으로요? 아니죠. A, B 쌈 붙은 거잖아요. A, B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의가 잘 되지 않겠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2번. 그러니까 위원회는 조정 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쟁위원회, 국토부에 둔다는 거였죠. 다음, 네. 그러니까 굵은 3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도와 시군구의 건축민원에 대한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건축 상담실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상담은 그냥 법적인 이러저러한 걸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물론 상담실 따로 있죠.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여기는 그러니까 관청과 그러니까 그 신청인이라고 하는 어느 답답한 국민 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가들, 전문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대학 교수들이라고 떠올려 보죠. 뭐 교수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셋 사이의 관계가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신청인은 A라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A가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허가 신청이 넣어서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데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공무원분이 가서 건축가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A가 안 된대요. 행정청에서는 A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이지 처분이 떨어졌으면 행정심판 소송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 옆 동네는 다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된대요? 글쎄요, 거기는 안 돼요. 근데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다 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계속 공무원하고 계속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걸 하고 싶고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한 경우도 있다는데 공무원분들이 지금 저러고 있네요. 답답해서 물어본 겁니다. 상담 신청을 했다고요. 그러면 출입조사하고 의견들도 듣고 15일 연장해서 심의 결정서를 통지하는 겁니다. 교수들이 봤을 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저씨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저씨 조건은 특별하니까 A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됐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받아들이든지. 그래도 나는 꼭 A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허가 시정 넣어서 불허가 처분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소송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거기는 A가 될 것 같답니다. 전문가들은 그건 법조문 다 따져보고 살펴보니까 그건 A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서 심의결정서를 내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고요. 이쪽 행정청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거 A 다시 였으면 A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복잡해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혼자 생각이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A가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이 관청에서요. 행정청에서 건축과 공무원들을 포함한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등 행정청에서 A를 받아들이면 좋죠. 그러면 이제 서로 해피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바쁘다 보니까 바뀐 거나 아니면 그 A 아저씨가 그런 조건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네요. 서류를 좀 더 잘 내시지.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A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된다고 해서 처리해서 넘어가게 되니까 해피하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쪽 관청은 관청이고 대학 교수는 교수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 우리가 선거로 뽑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인데 대학 교수 부하 직원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행정청에서 A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안 돼요. A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수들 당신들 생각이고 현장 실무에서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안 된다고 버틸 수도 있는, 그러니까 버틴다보다도 그런 의견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A 안 된다고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청은 A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안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겠죠. 그러면 이쪽 전문가 교수들이 관청에서 버티는 뒤요.
라고 해서 A 안 하겠다는 것을, 안 받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러니까 이 교수들은 된다고 했는데 관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민원인이 이제 어디에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도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군구가 불이행 때 심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계속 그 그림 절차를 읽어가면서 가죠. 그러니까 그 존중 의무는 있다고요. 존중할 의무는 있지 따라야 될 의무는 아닌 겁니다. 통지받고 10일 내에 처리 결과를 그러니까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행정청에서 A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죠. A를 받아서 통보를 하면 민원인은 애피하게 끝났지만 A가 안 받,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A를 못 받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민원인은 다시 위로 시도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은 신청인은 A를 희망하고 행정청에서는 A가 안 된다고 하고 그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판단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경우들을 계속 그러니까 쫓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놓고 이제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3-1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동그라미 1번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자 설치하는 그러니까 광역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시군구가 설치하는 기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뭐 광역 민원위원회는 그걸 그러니까 기역번 광역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어찌고 저찌고 사항을 심의하고 니은번 기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어찌고 저찌고 심의한다. 동그라미 3-1번 각 민원위원회는 다음 여러 가지 것들을 심의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2번 지르민원은 여기에 넣는 이 지르 민원은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안정한다. 처분이 완료됐으면 행정처분이 있을 후에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처분이 있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2번 그러니까 지르민원, 심의의 신청, 심의 의견 제시.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지르민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 관할 시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한다.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면 그쪽일 테고요. 동그라미 2-1번, 2-2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2번에 도와주자는 것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지리민원 심의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어느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걸 다 문서로 써내기가 어렵잖아요. 와서 이제 그 얘기하시면 그걸 받아 써서 이걸 작성하는 데까지 도와준다가 있습니다. 3-3번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여기 A가 된다 안 된다 결론 내기서 조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겠죠. 3-4번 의견 제시. 동그라미 1번 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리민원에 대해서 관계법령, 관계행정기관의 유권 해석, 유사 판례,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번 민원 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허가권자에게 통지한다. 동그라미 3번 심의 결정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존중하는 거지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부하직원 아니라고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통보한다. 허가권자는 전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고요.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민원 전문위원회는 신청의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2번 심의 결정 내용을 시장구청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쪽에서는 A가 된다고 했다고요. 근데 시군구는 A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인은 시군구가 통보한 처리 결과를 첨부해서 광역, 지방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어느 시나 군 거면 시장구수가 허가권자지만 답답하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광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신청인은 A를 원한다. 행정청은 A를 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게 답답해서 민원 넣는 거죠. 주민이 원하는 거예요. 민원 전문위원회였습니다. 자, 이제 건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건축위원회로 전문가위원회 국토부에 있고 지방에 있는 거였고요. 건축 절차에 허가 신청이 있는데 허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허가 신청 전에 심의 신청이 있습니다. 1번. 허가 신청 전 심의 신청이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우리들은 복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취지를, 그러니까 뭐 다음 쪽에 있는데 좀 복잡하지만 취지까지를 보고 오시죠. 한 장 넘어와서 380쪽 아래요. 굵은 2번이 있습니다. 사전결정 신청. 그 다음에 사전결정 나오면 건축 허가 신청. 얘도 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 신청. 굵은 1번은 심의 신청. 말은 복잡하지만 일단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연결해 가보시자고요. 동그라미 1번 해설. 건축 관련 법령이 90여 개에 이르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 건축허가 신청자로서는 일일이 개별 법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원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토지 매입, 도면 작성 전에 입지 규모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킨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읽고 그 다음에 다시 378쪽 그림을 보시죠. 그러니까 페이지 378쪽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 전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이제 덩어리가 큰 걸 얘기합니다. 미관지구나 분양 대상 건축물로 큰 건데, 그러니까 허가 신청 전에요. 관청에 허가 신청을 넣기 전에 사전 심의 신청을 하거나,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넣거나, 아니면요 심의 신청 말고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절차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심의 신청과 사전 결정 신청이 있는데요. 얘는 덩어리가 큰 거고 얘는 작은 것도 포함합니다. 그 차이인 거고 지금 기본 취지 자체는 같은 거예요. 그 그림을 쫓아가 보시자고요. 378쪽 그림이요. 만약에 이 사전 심의 신청, 사전 결정 신청 이라고 하는 이 신청 제도가 없다면, 이게 없다면 어느 상황이겠냐고요. 뭐 몇 년 전까지 다 이랬었습니다. A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A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남의 땅에다가 도면도 없이 나 이거 건축하고 싶은데 허가 좀 내주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사야죠. B 땅을 사는 겁니다. B 땅을 사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다 내는 거죠. 도면까지를 작성해서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허가 신청 넣는데 만약에 허가가 떨어지면 다행이죠. 허가가 떨어지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90개 법을 다 알아요.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꼭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법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해서 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관청에서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허가가 그 땅은 그거 안 돼요.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A 뭐 해야 돼요? 땅 팔아야죠. C 땅 사야죠. 다른 땅 사서 다시 도면 작성해야죠. 그래서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허가가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요? 땅 팔아야죠. 땅 사야죠. 도면 작성해야죠. 그래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땅 한번 샀다가 잘못 샀네? 불허가에서 땅 팔고 다시 도면 뜨고 불허가 떨어지면 또다시 땅 팔고 다시 사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엄청 시간과 노력과 자금이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일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대부분 다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허가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옆집이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은 허가가 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도와주자는 제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심의 신청, 허가 신청 전에 심의 신청하거나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이 민원인 A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A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층짜리 학원을 짓고 싶다고요. B 땅을 사기도 전에 여기는 B 땅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도면도 작성하기 전에 건축사 사무실 가서 도면 작성하는 게 그러니까 뭐 가설계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아직 땅도 사지도 않고 도면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심의 신청, 사전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나 B 땅에다가 3층 하고 짓고 싶은데 된대요? 안 된대요? 심의 신청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심의 신청 결과 통과가 되면 그 땅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B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허가 신청 넣으면 관청에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때는 3층짜리 학원 짓고 싶은데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해서 그 대답 들어놓고는 도면은 50층짜리 나이트클럽 도면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요때 물어봤던 그대로 도면 작성해서 허가 신청에 넣으면 당연히 허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요 기간 몇 년을 인정해 준다고요? 2년을 인정해 준다고요. 허가 받았으면 착수는 1년이지만 건축법 착수는 1년이지만 이 사람 상담받은 거 2년까지는 그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 행여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사람 요거는 2년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땅 사지도 않고 도면 뜨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어봤는데 관청에서 아이고 그 땅은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B는 뭐 A라는 분은 뭐 하시면 돼요? B 땅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C 땅 알아보고요. C 땅 사요? 사기도 전에 도면 뜨기도 전에 또 가서 물어보는 거죠. C 땅 된대요? C 땅에다는 3층 학원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면 그러면 C 땅을 사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땅을 사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시간, 그러니까 노력,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땅 사기도 전에 도면 뜨기도 전에 관청에게 물어보고 관청에서 대답해주면 그거는 2년 동안은 유효하다고요.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큰 거는 심의 신청, 사전 심의 신청, 작은 거는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보셨고 이제 문장으로 읽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 이거는 다음 쪽 그림이요. 379쪽 그림인데 이거는 지금 허가 신청 여기에 있는 요 마지막 요 허가 신청이요. 이건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땅 확보하고 하는데 이 허가 신청이 있기 전에 요것에 이어지는 절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행정청에게 내는 거예요. 허가 신청도 행정청에서 내서 행정청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심의 신청도 행정청에게 내는 겁니다. 행정청에서 요구에 대한 판단할 때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그거를 당겨서 미리 받는 거죠. 행정청에게 내는 거라고요. 칠판요. 앞에 이쪽 그림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이쪽의 초점은 상담의 초점은 저 공무원분들이 안 된다고 계속 버티네요. 누구한테요? 민원 전문위원회에다 넣는 거지만 이쪽 그림이요. 이쪽 그림은 행정청에게 넣는 겁니다. 페이지 379쪽 절차요. 신청인이 미관지구의 건축물과 분양재산 건축물 또 의제되는 것,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 허가 전 심의 신청을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시군구가 건축위원회에 보내는 거죠. 거기서 결과가 왔습니다. 그것을 이쪽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안 된다네요 라고 했을 때 다른 땅 하기 전에 한 번 또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언을 바꿔서 재심의 신청 들어오면 유언을 다시 확정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는 거죠. 자,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지방건축인의 심의 대상 가운데 일부인. 어차피 나중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땡겨받는 거죠. 심의 대상 가운데 일부인. 다음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대수선 허가 신청 하기 전에 간략 설계도서, 그냥 3층 학원, 그러니까 그런 간략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번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 어찌고 저찌고 2번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어찌고 저찌고 3번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인의 심의 받도록 한 경우 4번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그 4번 아래 괄호 정식 설계 도면은 그러니까 심의 통과 후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고 그 설계 도면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따라 허가 불허가가 결정되는 거고요. 심의 신청 때에는 정식 설계 도면이 아니라 간략 설계도서 그냥 이런 수준입니다. 100일 B 땅에 3층 학원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런 정도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 시군구는 허가 신청 전 시민대상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자가
그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다. 또 이제 그쪽 절차들이 있는데 동그라미 3번이요. 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간략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시도사 시공구에게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사 시공구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해서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 재심의 안건을 상정한다. 시도사 시공구는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동그라미 4번 시도사 시공구는 심의나 재심의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사본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단,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인 식별 정보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해서 된다고 했는지 안 된다고 했는지 특히 이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것까지도 다 알려준다. 동그라미 5번 건축위원회 심의받자가 심의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까 2년 얘기가 있었죠. 큰 거는 그 미분이죠. 미관지구의 건축물로 어찌고 저찌고 또 아니면 분양 목적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굵은 2번 사전결정 신청과 사전결정은 작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땅 사서 도면 넣는데 불허가 떨어지면 땅 팔고 다시 해야 되지만 사전결정 신청은 땅 사기도 전에 도면 작성 전에 미리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리에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빼고는 제도의 취지는 똑같은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아까 읽었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게 이법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2번 이법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제한, 그 완화에 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그 다음에 3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들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까지 되는지 학원을 짓고 싶은데 3층까지 된대요 4층까지 된대요 또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뭐 준비해야 되는데요 까지도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그 다음에 어찌고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결정 신청만 하고 심의 나중에 불통과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교통영향 평가서 그것도 불통과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같이 다 물어봐서 그러니까 편안히 마음을 확정하고 이것저것 덜컥수가 없게 만들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법에 정해진 것들은 이것저것 다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것만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면서 건축가 공무원 따님은 몇 살이시고 몸무게는 몇 킬로나 나간대요. 그런 건 물어보시면 안 되고 법에 정해진 것만 같이 물어볼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법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과세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에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대규모 사항이면은 그쪽 법에 따른 그쪽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겠죠. 소규모 거니까 관청끼리 협의한다. 5-2번, 5-3번 생략하고요. 6번, 동그라미 6번. 허가권자는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한다. 그건 이제 취지는 뭐냐면 건축 관련된 법이 90개, 10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류 돌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돌게 되죠. 그래서 공무원 싹 모의. 그러니까 복잡한 민원이니까 공무원 싹 모의, 일괄 해서 협의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미리 다 나는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미리 서류들 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딱 모이면 자 오늘 22건 처리하기로 했죠. 먼저 1번 안건 각 부서 의견들 어떠세요? 산지과 됩니다. 농지과 됩니다. 위생과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불통과 불허가로 불통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각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니 이건 서류 보완이 필요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하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라고요. 동그라미 7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지, 그 B 땅 101번 땅에 규모, 3층 규모의 학원, 용도, 학원 지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정도를 대답해 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8번. 그러니까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아까도 2년, 여기도 2년이죠. 그리고 이 기간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괄호요. 사전결정 통지받다가 건축할 수는 없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괄호요.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사전결정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결정 받은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된다. 3층 학원 지을 수 있대요? 해내서 된다고 했더니 여기다 50층짜리 나이트클럽 안 된다고요. 변동이 없어야 되고 2년의 효력기간은 해당 기간 중에 법령의 재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전결정 받은 내용은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집어넣는 건 거의 없는 겁니다. 다음 쪽 382쪽 제일 위에 있는 표요. 건축계획서와 배치도 B 101번 땅에 3층 학원 짓고 싶은데요. 요것만 넣으면 되는 거죠. 허가 신청 때 서류 보고 도면 보고 허가 불허가를 정하는 거잖아요. 허가 신청 때 들어가는 도면은 엄청 많은 겁니다. 건축계획서 배치도만이 아니라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시방서요. 이거 이럴 때 어떤 분들은 꼭 이런 시방서를 보았나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억양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공사 시공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시공하겠다. 그냥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콘크리트가 이만큼 쌓여있네. 그게 아니라 철골이나 철근을 몇 개를 어떻게 넣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로 두께로 어떻게 공사해 간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실내 마감도, 소방 설비도, 건축 설비도, 토지 굴착, 옹벽도 등등을 다 포함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 그 도면을 다 검토해서 허가 불허가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 도와주자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 사거나 도면 확보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확답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땅 사고 도면 떠서 2년까지 보장해 준다. 아주 큰 제도입니다. 아무튼 이게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대규모 미분이니까 심의 신청해야 되는 거였고요. 이건 찌그만 것도 포함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2년 내 허가 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로 요구하는 설계도서와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넣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인데 국토부에 두는 분쟁위원회, 시도, 시군구에 두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그리고 미분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 전 심의 신청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전 결정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자그마한 거 포함하는 거죠.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 도와주자는 취지 2년. 여기까지 내용들의 핵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상황들은 복잡해요. 특히 글자로만 읽으면 무슨 상황인지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을 좀 염두에만 두시면 그 다음 문장에 담겨 있는 내용은 크게 복잡한 내용이 많지 않은 거죠. 건축 절차에 아주 토막상입니다만 중요한 제도되니까 여기까지 먼저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허가 이후의 절차들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